마시는 것을 얘기를 갖다 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논알콜과 알코올성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시간별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잘라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와인이란 수업과 커피란 수업이 주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와인이란 주제와 커피라는 주제는 음료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차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갖다가 할 것이고 또한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베버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날코를 대표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과 또한 소득의 증가로 지금 커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커피에 대한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화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주제는 음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에 대한 얘기, 와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음료,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죠. 요 마우스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수업에 대한 중점 내용입니다. 음료, 그 안에 우리 양조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와인이라는 것이 있고 맥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인과 맥주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얘기들은 음료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들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그 음료 안에 기호 음료인 커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밑에 있는 커피에 대한 부분들까지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료를 갖다가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었죠. 마시는 음료에 대한 개념적인 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음료란 마시는 것을 통칭하며 음료를 구분할 때는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로 구분합니다. 하고 이제 도표를 뒤에서 이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알코올성 음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의미하며 술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구분이 되고 비알코올성 음료와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로 구분이 됩니다. 하는 얘기들은 우리들이 봐왔던 얘기들이 겁니다. 이 얘기들을 보면서 수업이 이어갈 것이고 음료를 이해한 다음에 커피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드리겠다는 얘기들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마실 거리들과 먹을 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독단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도 있겠죠. 갈증이 날 때는 마실 것을 많이 먹을 것이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드 앤 베버리지가 따로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겠죠. 식사를 하시면서 음료를 갖다 같이 드실 때는 같이 푸드 앤 베버리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료의 이제 개념적인 것들, 논알콜과 알코올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먼저 음료의 정의를 갖다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란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액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그랬죠. 인간의 몸을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문명과 음료의 발전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음료는 PT에서도 간결하게 표현한 것처럼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액체를 총칭하는 말을 음료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엔 70% 이상의 수분으로 있으며 인간의 문명과 음료의 발전은 비례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료의 역사적인 얘기들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음료는 순수한 물이었을 것입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순수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간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음료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들은 거의 없으나 1919년 스페인의 이제 발렌시아 부근에 있는 동굴 속에는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암벽 조각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림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복미를 갖다 채취하는 인물 그림이었는데요. 자연 복미를 그대로 또는 물에 약하게 타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음료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음료 중 하나의 과즙인데요. 기원전 6천년경에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에서 레몬 과즙을 마셨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 후에 젖은 밀빵이 이제 발효되어 맥주가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음료로 이제 즐기게 되었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생 포도가 자연 발효된 와인을 발견하여 마셨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유제품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마셔온 음료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천연 광천수 효염으로 이제 장수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로마에서는 이를 약용으로도 마셨다고 합니다. 이는 탄산음료의 이제 기원이 되기도 하였고, 또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공 탄산음료는 18세기 영국의 화학자 조셉 프리로스가 탄산가스를 발견한 이래 다양한 청량음료가 이제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음료는 순수한 물이었고 수질 오염이 개선되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1919년 스페인의 이제 발렌시아 부근에 있는 동굴 속에서 약 1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암벽 조각들이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손에 이제 바구니를 들고 밀봉을 채취하던 인물 그림, 자연 복미를 그대로 또는 물에 약하게 타서 마시기 시작한 것이 음료의 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음료 중에 또 이제 하나가 프루트주스, 과일일 텐데요. 과즙일 텐데요. 이것은 기원전 6천년경에 이제 고고학자 자료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후에 물에 젖은 밀빵이 이제 발효되면서 맥주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음료로 이제 즐기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마시는 그 맥주들이 이제 뭐 상면 발효 기법과 하명 발효 기법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으로 나눠서 맥주들이 고급화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수제 맥주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맥주인 것이고 음료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생 포도가 이제 자연 발효된 와인을 이제 발견하면서 마셨다는 이제 기록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인에 대한 중요성들도 요즘 21세기 들어와서 특히나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와인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고 식사를 할 때나 또한 결혼식이건 약혼식이건 축하를 해주고 위로를 해줄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의 한 큰 부분으로 사랑을 받고 자리매김한 와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커피에 대한 수업과 와인에 대한 수업과 음료에 대한 수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음료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역사성 그다음에 음료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리뷰를 갖다 해보고 커피에 대한 부분, 와인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제품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제 마셔온 음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여서 익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베버리지, 음료, 마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음료를 영어로 표현하면 알코올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하고 비알코올성 음료를 영어로는 논알코올이라고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 모두 베버리지란 측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않은 표현보다는 하드리큐라는 표현을 갖다 좀 많이 쓸 것이고 비알코올성 음료를 갖다 마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 드링크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알코올성 음료를 살펴보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술이라는 것, 알코올성 음료, 하드 드링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고 호칭되는 알코올성 음료는요, 원료에 따라서 이제 곡류, 과실류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겠죠. 곡류는 곡주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과일주는 이제 과실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것입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이제 구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조주라 그럴 것 같으면 크게 이제 과실주, 곡주로 이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곡류냐 과실주냐는 얘기를 갖다가 했었고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양조주냐 증류주냐 혼성주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떠한 술도요 이 범주 안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에는요, 우리 공유가 됐던 과실주가 됐던 1%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코올성 음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조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맥주, 포도주, 과실주, 곡주 이런 것들 양조주라고 얘기를 하겠죠. 양조주를 봤을 때 우리 먼저 맥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재료가 이제 보리죠.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을 맥주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포도주,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을 와인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펴봤듯이 양조주를 갖다가 살펴봤고 다음은 증류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주 세계 4대 위스키 그럴 것 같으면 위스키, 진, 보드카 세계 4대 위스키 그러면 스카치 위스키, 아메리카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아이리스 위스키를 갖다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 그럴 것 같으면 뭐 홀랜드 진, 잉글랜드 진, 아메리카 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드카 무엇이 주재료일까요? 곡류와 감자가 원료인 것입니다. 보드카 마케팅은 무색, 무치, 무미란 표현을 갖다 쓰고요. 럼 그럴 것 같으면 사탕수수가 주재료가 되겠죠. 또한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한 것을 브랜디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데킬라 그럴 것 같은 멕시코의 전통주가 되겠죠. 용설랑과 아라비아의 수액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증류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자, 우리 양조주를 살펴봤고 증류주를 살펴봤고 증류주 안에서도 세계 4대 위스키를 갖다가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스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를 살펴보고 각 증류주들의 주 재료 보리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혼성주를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주 이것은 뭐 리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커멘티드 리큐 혼성주를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촉은 목피라는 양조주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에 향미를 갖다가 배합하고 감미료를 갖다가 희석을 갖다 시켜서 착색료를 갖다가 첨가한 것을 우리 혼성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칵테일을 만들 때 베이스가 되는 것들, 알코올성 음료들이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가 되는 이런 논알코올들,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들은 칵테일을 만들 때 부재료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칵테일 그럴 것 같으면 숏드링크가 있고 롱드링크가 있다 그랬었죠. 숏드링크 그럴 것 같으면은 6온스 미만의 칵테일들을 숏드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1온스는 우리 30ml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요. 롱드링크는 8온스 이상 되는 것을 롱드링크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야, 우리 그렇다면 칵테일 만드는 기법도 있을 텐데요. 칵테일 만드는 기법은 우리 쉐이커 안에다 놓고 흔드는 것을 쉐이커 기법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요. 믹서기 안에다가 갈아주는 것을 프르즌, 샤벳 형태로 나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바스푼을 이용해서 저어주는 것을 스티어 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 따라서 띄우는 것을 플로트 기법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칵테일을 만드는 기법 크게 네 가지를 쉐이커로 사용하는 것들을 쉐이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루진 기법이라 해서 믹서기를 넣고 샤벳 형태로 갈아주는 프루진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스푼을 이용해서 저어주는 스티어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게 중심으로 띄우는 것을 플루트 기법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인을 갖다가 우리 양조주라고 했죠. 와인이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는 와인을 증류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꼬냑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꼬냑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 있는지 꼬냑 지방에는 어떤 등급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로 있는 것은 3스타라 그러고요. 요것은 이제 5년에서 8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얘기를 갖다 합니다. 다음엔 VSOP라고 10년 이상,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 그럴 것 같으면 15년 이상, 엑소 그러면 엑스트라 올드라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숙성을 시킨 것을 엑소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을 증류시켜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는 꼬냑을 얻는데 3스타, VSOP, 나폴레옹, 엑소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면서 등급이라는 것들도 있던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증류시킨 것을 꼬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맥주를 갖다가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맥주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하면 발효 맥주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면 발효 맥주는 저온에서 이제 발효를 갖다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진행시킨다 해서 이제 하면 발효 맥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면 발효 맥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식, 하면 발효 맥주는 독일식 맥주 기법, 상면 발효 맥주는 영국식 맥주 만드는 기법입니다. 상면 발효 맥주는 고온에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알코올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그러면 포트 맥주, 스타우트 맥주 같은 것들이 상면 발효 맥주인 영국식 맥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온에서 만들면은 어떤 맥주? 하면 발효 맥주, 독일식이 되는 거고, 고온에서 만들면은 상면 발효 맥주, 영국식 맥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맥주를 살균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죠? 살균 처리 얘기한 맥주는 병맥주와 생맥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병맥주는 라거 비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생맥주는 드래프트 비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이제 발효주, 양조주에 대한 양조주를 다른 말로 발효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발효주, 양조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맥주, 와인 얘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우유를 갖다가 발효시키면 무엇을 갖다 얻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치즈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과 음료, 그 다음에 와인을 마실 때 치즈와 잘 어울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음식 그럴 것 같으면 한식이라고 얘기하죠. 한식은 발효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 그래서 고추장, 간장을 활용한 많은 음식들이 요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코올성 음료. 알코올성 음료는 1% 이상의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를 알코올성 음료라 그런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양조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조주는 곡류나 과실에 이제 당분을 발효시켜 만든 술이라 그랬습니다. 과일은 당이 이제 많으므로 그대로 이제 발효하여 숙성시키기도 하고, 과당의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 과정을 거쳐서 조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을 당화 과정을 거친 후에 효모를 갖다 첨가하여 조주하는 주류에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으며 과일로 양조한 것으로 와인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양조주를 뭐라 그런다고요? 발효주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조주, 곡류나 과일의 당분을 갖다 발효시킨 술, 과일을 당이 많음으로 그대로 이제 발효하여 숙성시키기도 하고 과당의 효모를 갖다 첨가하여 발효주 과정을 갖다 거쳐서 조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을 당화 과정을 거친 후에 효모를 갖다 첨가하여 조주하는 주류에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가 있으며 과일로 양조한 것으로는 와인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양조주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증류주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주는요, 양조주보다 이제 순도가 이제 높은 주종을 갖다 얻기 위하여 1차 발효된 양조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주류인 것입니다.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은 서로 다른 이제 기화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과 알코올이 이제 섞여 있을 때 가열을 하면 알코올은 80도에서 이제 기화되고 물은 100%에서 기화된다. 이제 끓는다는 소리를 얘기하겠죠. 이때 먼저 끓는 알코올을 급속 냉각하면 순도가 높은 알코올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증류주는요, 브랜디, 곡류, 증류주에는 위스키, 진, 럼, 보드카, 데킬라, 소주 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류주의 이제 종류를 갖다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PT에도 설명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증류주에는 단식 증류기가 있습니다. 또한 연속 증류기가 있는 거고요. 단식 증류기는요, 밀폐된 슬과 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시설비가 이제 좀 적게 듭니다. 또한 전통적이고 원시적인 이제 조주 방법이 있고요. 맛과 향이 파손이 좀 적은 게 단식 증류 기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속 증류기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연속 증류는요, 이제 대량화를 갖다가 만들 때 좀 필요한 것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연속 증류기입니다. 또한 연속으로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고요. 요것은 이제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혼성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주를 같으면 액체 보석이라고도 불리고요. 화려한 색채와 향이 이제 특징인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연금술사에 의해서 우연히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양조주나 증류주에다가 이제 색과 맛과 향을 갖다가 여러 성분을 갖다 섞어서 만든 술이 혼성주, 리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꽃, 잎, 뿌리, 과일의 껍질, 당, 색소 따위를 갖다 이제 섞어서 만든 것을 혼성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당분을 넣어 만든 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리큐는요 식후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성주는 애프터 디너 드링크 식후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또한 액체 보석이란 표현도 있다 그랬죠. 각국에서 혼성주를 갖다가 칭하는 명칭들도 라틴어로, 유럽의 이제 프랑스 말로, 독일 말로, 미국이나 영국 말로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음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코올성 음료 위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죠. 그래서 양조주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까? 우리 양조주를 갖다 대표할 수 있는 게 과실주, 곡주란 얘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들? 맥주, 막걸리, 청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곡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와인이나 사과 같은 것을 갖다가 발효해서 만드는 것을 갖다가 우리 과실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 그랬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증류주를 갖다가 살펴봤었죠. 증류주 어떤 것들을 살펴봤습니까? 증류주 그 증류주 안에는 위스키, 진, 보드카, 럼, 데킬라, 소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위스키 그럴 것 같으면 스카치 위스키, 그 다음에 아이리스 위스키, 아메리카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 이렇게 좀 살펴봤지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양조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증류주, 위스키, 진, 보드카, 럼, 데킬라, 소주 같은 것들을 살펴봤고 세계 4대 위스키라는 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스 위스키, 아메리카 위스키, 캐나디안 위스키를 갖다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혼성주까지 좀 살펴봤던 거죠. 초급 목피를 활용한 식사 후에 마시는 술, 애프터 디너 드링크, 혼성주를 갖다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이제 칵테일을 만들 때 주재료인 것들이 되는 것이고 부재료가 되는 것은 비알코올성 음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 기타 음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알코올성 음료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갖다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와인을 갖다가 무엇으로 만듭니까? 포도로 만드는데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것을 와인이라고 그리고 와인을 증류하면 꼬냑을 얻을 수 있는데 꼬냑의 등급 체계를 갖다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3스타, VSOP, 그다음에 나폴레옹, 그다음에 엑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다음에 우리가 맥주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맥주는 어떤 것들 상면 발효 맥주, 하면 발효 맥주를 갖다가 살펴봤었고요. 상면 발효 맥주는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영국식 맥주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면 발효 맥주 그럴 것 같으면 저온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그래서 독일식 맥주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체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70% 이상이 물로서 구분되어진다는 얘기를 갖다가 했고, 우리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했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우리가 마셔야 될 것들이 물이라는 얘기들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부분들, 음료에 대한 중요성 중에서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비알코올성과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